이름 써 있어요. 기숙사 방문 앞에 붙은 자신의 이름이 아직은 낯선 예원이는 태어나 처음으로 부모님 품을 떠나게 됐습니다.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혼자 힘으로 이 자리까지 온 대견한 딸.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려 미안하고 안쓰럽기도 한 딸입니다. 이제부터는 혼자 참아내고 혼자서 버텨야 할 시간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 안에서 등급이 나눠지고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일반고를 갔으면 아 그래도 내가 여기서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조금이나마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여기를 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를 왔다는 거는 그래도 제가 여기까지는 각오를 하고 온 거고 그만큼 애들이 높다는 걸 알고 온 건데 이제 진짜 직접 부딪혀야 되니까 두려운 거죠. 고등학생이 된 예원이는 얼마 전 첫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중학교 내내 전교 1, 2등이던 수학 성적은 395명 중 313등이었습니다. 기숙사 생활 2년차. 아직도 적응 안 되는 게 바로 아침 점호입니다. 세수는커녕 눈곱을 뗄 여유조차 없습니다. 몇 개월 후면 고3이 되는 민기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민기가 다니는 학교는 지역에서 내노라 하는 아이들만 갈 수 있다는 과학고등학교입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그 흔한 사교육 한번 받아본 적 없는 민기는 지금 예원이가 느끼고 있을 절망감을 이미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한 번 벌어진 격차는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사이에다가 넣어주면 이거는 굳이 안 넣어줘도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 이거를 일반적으로 에너지 구해주라고 하는. 대입하면 끝나? 그러면 그냥 그렇게. 중학교 때 이미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온 친구들은 입학과 동시에 저만치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출발선에 선 민기에게는 불리한 싸움. 제가 여기서 시작했거든요. 바닥에서 시작해서 정말 처절하게 올라갔어요. 처절하게 올라가는데 그 계급을 뛰어넘기라는 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계급은 성적에 따라 나뉩니다. 열심히 공부한다고 신분 상승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현상계, 중간계, 지하 또는 심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현상계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 시험이 나와도 80점이 넘게 나와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시험이 나와도 50점이 넘기가 힘들어요. 이런 거 보면은 제가 수학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루의 자습 시간의 절반 정도를 수학 공부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오를 것 같은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게 확실히 계단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경사진 계단이죠. 그럼 이거를 만들어 보는 거야. 특히 사교육이 많이 이루어지는 수학과 영어는 그 시작부터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과학고가 포함된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영어와 수학의 평균 점수가 일반고보다는 40점이나 높습니다.
내 성적이 뭔가 떨어지는데 내 성적이 좋지 않다고. 민기는 사회 배려자 전형으로 과학고에 입학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를 포함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그 캠프 같은 데 가면은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 게 우리 학교에서 대부분 성적 낮은 친구들은 사배자 전형으로 들어온 친구들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런 꺼리낌 없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그룹에 올라와서 고생하는 걸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그룹에서 못하러 여기까지 올라와서 괜히 발악하냐 이런 느낌으로 들리니까 솔직히 좀 갑갑하죠. 특수 목적고 학부모의 평균 소득과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의 가계 소득은 월 50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부모의 능력은 민기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려운 형편을 원망한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원한 일도 선택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노력과는 별개로 부모의 소득은 자녀의 성적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대입 수험생들의 수능 점수는 소득에 따라 43점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것도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노력만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벽, 그 벽이 갈수록 단단해지는 현실에서 민기 같은 아이들은 점점 설 곳이 없어집니다. 민기에게는 한 살 터울의 누나가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의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는 누나는 고등학교 3년 내내 도장학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어렵다는 대입 수시 준비도 혼자 힘으로 해냈습니다. 진짜 혼자서 준비한 건 대단한 것 같아요. 지방에 살면은 선생님들이 입시 관련해서 관리를 못 해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대부분 학부모랑 교사들 정보 싸움인데 누나는 거의 혼자서 살거든요. 오늘은 누나의 대입 면접이 있는 날입니다. 긴장한 표정이 역력한 진영이는 소위 스카이라고 불리는 명문대학 중 2군데 원서를 넣었습니다. 패기를 보여줘. 파이팅! 패기! 너 와이파이 되는 데 있어? 누나가 해외 보내주는 거. 비록 사회 배려자 전형으로 지원한 곳이지만 학교에서 1, 2등을 해야 원서라도 내볼 수 있는 대학입니다. 대학 입시의 70%를 차지하는 수시는 전형수만 2,000개가 넘습니다. 내신과 수능 점수가 똑같다 하더라도 누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미리 준비하느냐에 따라 갈 수 있는 대학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실력만으로 경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전형에 대해서 모르면은 이게 불리한 전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놔서 아무리 봐도 이거는 실력 싸움이 아니라 정보 싸움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게 된 게 전형 수도 많고요. 이게 지원 자격도 여러 가지로 대학마다 조금씩 달라서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불리해진 것 같아요. 국어교육과 지원하신 분들 간식 받아가세요. 대학마다 이름도 기준도 다 다른 수시 전형. 혼자 힘으로는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찾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온 수험생들과는 애초에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습니다. 혼자만의 노력으로 대학에 가기란 점점 더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수험생만큼이나 가슴 졸이던 가족들은 이제야 한숨을 돌립니다. 이날 부모가 면접장에 동행하지 않은 수험생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진영이의 표정이 나쁘지 않습니다. 어땠어? 아 완전 잘 본 것 같아. 아니 근데 원래 1차 5배수 선발이라서 5명 있을 줄 알았는데 2명밖에 없는 거야. 우리 과가. 사실 대학 가는 것만 해도 감시덕지고 재수 같은 거는 꿈도 못 꾸는데 재수라는 게 1년 동안의 시간이라는 기회 비용뿐만 아니라 돈과 학원비나 뭐 독서실비 아니면 교재비 이런 거 생각을 하면은 저는 좀 많이 안 좋은 학교를 가더라도 재수는 할 게 못 되는구나. 이번이 대학을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며 진영이는 누구보다 꼼꼼하게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다음에 4월, 5월, 6월, 20.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학비는 물론이고 장학금과 기숙사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까지 세세하게 살폈습니다. 면접에 대비해 혼자서 뽑은 예상 질문과 관련 자료도 여러 권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공을 들인 건 학교 생활 기록부입니다. 줄여서 생기부라 부르는 이 자료는 수시 전형의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합니다. 학생 개개인의 수상 실적을 비롯해 얼마나 다양한 경험을 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으며 자신의 특기사항은 무엇인지, 고등학교 3년 동안 노력한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진영이는 혼자서 이 모든 것들을 채워 총 19장의 생기부를 만들었습니다. 전교에서 손꼽힐 정도로 많은 양입니다. 근데 사실 고등학생 입장에서 내신이랑 수능 공부하기도 굉장히 힘든데 대회 활동을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선생님들한테 가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말하기가 되게 쉽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은 학교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힘들죠. 준비한 시간은 길었지만 평가를 받는 건 순간입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동안의 노력마저도 허튼 일이랍니다. 이 무렵의 아이들에게 수능은 인생의 전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울었어? 왜 울어? 와시오. 궁금한 마음에 한달음에 달려왔건만 집안 공기가 오늘따라 무겁습니다. 걱정 짜증나니까 이거 들고 꺼져. 네. 수능을 망쳤다는 진영이는 동생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싸늘한 누나의 모습을 처음 본 민기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 1년 후면 자신도 겪게 될 일. 누나의 좌절은 아무리 노력해도 역부족인 현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민기는 누나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누나의 얼굴은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학교로 돌아갑니다. 수능 성적이 기준점을 통과하지 못하면 면접에서 아무리 좋은 점수를 받아도 불합격입니다. 불길한 예감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명문대에 진학할 확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외면하고 싶은 현실.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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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급. 오늘은 성적표가 나오는 날입니다. 고2 마지막 시험 결과는 고3이 됐을 때의 성적을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아, 한국사 47점. 마음에 든다. 허무하다, 허무해. 숫자 하나하나에 희비가 엇갈리는 교실. 야, 모의고사 화학 1등이다. 내가 모의고사 화학 전교 1등이다. 야, 놀랍다 이거. 전혀 의미가 없다 근데. 잘 봐봤자 당장은 도움이 안 되잖아. 제 주변의 친구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아예 내신만 보고 달리거나 아니면 아예 실적만 보고 달리거나 진짜 둘 중에 하나에 미친 레이스를 벌이고 있는데 그 경우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대학은 뭐 그냥 그런 거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 과학고에 다니는 장점 중 하나는 학생 스스로 발로 뛰며 알아보지 않아도 학교 생활 기록부를 채울 수 있는 활동이 많다는 것입니다. 잠 어떻게 해? 적응됐네. 아, 피곤해요. 그동안 민기는 다양한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 꽤 괜찮은 생활 기록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것도 안 하면서 뭘 토론대회 나와갖고 뭐 우수상 받고 논술대회 나와서 금상 받고 뭐 그게 난 크게 의미 없다고 보는데 이런 상이 네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럴 땐 영향을 미치지. 내신이 비슷해. 성적이 비슷해. 근데 학생부 봤더니 얘는 상이 이렇게 많네? 이건 추가적인 거지. 대학 진학의 가장 큰 걸림돌은 내신 성적입니다. 자, 봐봐. 네 성적을 봐봐. 34등 했다가 2학년 1학기 때 50등 했다가 53등 했다가 딱 34등 했다가 과목별로도 그래. 과목별로도 9등 했다가 45등 했다가 28등 했다가 11등 했다가 공부가 재밌고 즐거워서 해요. 이거는 1학년 때 하는 거고 이제 3학년 되면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니까. 전략적으로. 민기에게는 공부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바로 전략입니다. 모두 다 열심히 하는 고3이 되면 성적을 올리는 일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고2 겨울방학, 그 짧은 시간에 승부를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기는 방학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고3이 된 지금까지 성적은 오를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민기와 동갑내기인 정민이는 내신 등급이 민기보다 좋습니다. 하지만 과학고와 일반고의 내신은
서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큽니다. 과학고에서는 3등급까지도 스카이 대학에 간다지만 일반고 1등급은 서울에 있는 대학마저도 안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민이는 이번 기말고사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면 서울에 있는 대학 진학마저 간당간당해집니다. 야, 몰라, 짜증나. 그거 푸레가 있어? 1번이래. 그럴 것 같았다, 내가. 어쩐지 좋은 예감이 듭니다. 정민이는 순전히 자신의 노력으로 상위 30%에서 10%대까지 성적을 끌어올렸습니다. 왜 1학년 때부터 계속 야자를 신청을 하루도 안 빼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이제 학교에 있는 걸 습관을 보니까요. 학원을 꼭 가야만 한다는 생각은 들진 않았어요. 드디어 시험이 끝나고 떨리는 채점 시간만 남았습니다. 오늘 기분 좋아? 안 좋은 날이라고 그냥. 안 잡아. 1번이야? 2번. 17번에 4번. 17번에 4번. 야! 18번에 5번. 18번에 5번. 넘었다. 16번? 16번? 야, 찍찍이 간다. 공부는 그냥 맨 뒤에 일 1교시와는 180도 달라진 표정. 숫자를 잘못 써가지고. 왜 그랬어? 열심히 해줘. 대학 못 갈 것 같은데. 실수야? 실수하고 그것도 이제 줄여 나가야지. 대학 못 갈 것 같은데. 앞으로 잘하면 돼. 지나간 거에 너무 이것 때문에 대학 진짜 못 갈 것 같아. 정민이는 지금 1점이 절박합니다. 문제 하나를 틀리고 맞추느냐에 따라 내신 등급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정민이의 목표는 안정적인 회사에 취직하는 것입니다. 좋은 곳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좋은 대학에 진학해야 합니다. 갑자기 등급 한 2개, 3개 떨어졌는데 그게 진짜 영향이 없어요. 네. 꿈보다 취업을 먼저 생각한 건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입니다.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앞에서는 일부러 힘든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 걱정만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현실에 맞춰서 진로 선택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해가지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거라는 건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좋은 대학에 가서 한시라도 빨리 취직하고 싶은 정민이에게 꿈은 사치인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가 뭐 어디 아프시거나 하면은 그것도 도와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아니면은 뭐 집도 바꿔드리고 하면서 집에 발생한 문제 같은 거를 제가 해결하고 책임지고 하는 장남이 없으니까요.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봤으니까. 그러니까 전체 일은 못 나오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봐야지. 정민이의 바람은 자신의 힘으로 가족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입니다. 부모가 잘 살수록 좋은 대학에 간다지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는 한 공부만큼 성공 확률이 높은 것도 없습니다. 집에서 교복을 벗지 않는 이유도 공부 때문입니다. 그냥 뭔가 집에서 그냥 사복 입고 있으면은 물론 산만해진다 그런 게 살짝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학교 갔다 와서 공부할 땐 교복을 입은 채로 해요. 대학에 가는 일이 간절한 만큼 1분 1초도 허투루 쓸 여유가 없습니다. 완성본 생기부가 나왔습니다. 완성본 생기부 나왔는데 오늘도 같이 수정할 거야. 혹시 여기에서도 오탈자 학교 생활 기록부는 3학년이 되기 전에 거의 완성됩니다. 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너무 꽉 차서 수능 준비만으로도 벅찬 고3이 되면 공부 말고 다른 걸 할 겨를이 없습니다. 니네가 어디냐? 얼마 전까지 정민이는 대학 수시 전형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수시 전형의 당락은 생활기록부가 좌우합니다. 하지만 생활기록부를 채우는 데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비가 비슷한 것 같은데? 나 11장밖에 안 돼. 아니 내 댓글 올려 내 댓글에. 책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애들 책 되게 많이 썼더라고. 17장이야. 나도 책 쓰는 17장이야. 걔 책이랑 수상이 너무 많아. 책 봐봐. 얘 봐. 44, 44, 46, 47, 48,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친구의 수상 목록은 61개까지 이어지지만 정민이의 생활기록부는 초라하기만 합니다. 수상 실적도 겨우 4개뿐입니다. 상도 이제 어느 정도 10개 이상 기본을 받으면서 채우고 한 애들도 있고, 특히 독서를 많이 해가지고 독서를 거의 한 페이지, 2페이지 채우는 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꾸준히 해왔으면 저도 그렇게 됐을 텐데 그게 좀 아쉽긴 해요. 계속 보면서도. 학생 혼자 힘으로 복잡한 생활기록부를 챙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학교에서 모든 학생을 일일이 챙겨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많고 1인당 쓸 수 있는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반고에서는 결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그것밖에 없었어요. 아,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내가 왜 이렇게 늦게 공부를 시작했을까? 1학년 때 이렇게 좀 했으면은 지금 이거보단 마음 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걸 좀 늦게 깨달은 저 같은 애들 같은 경우는 혼자 하기 힘들죠. 제가 가려는 대학이지 이제 낮춰야죠. 그래서 그것밖에 지금 물론 할 거죠. 공부도 열심히. 출발이 늦은 정민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남들보다 덜 먹고 덜 자면서 공부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고3이 돼서 벌어진 격차를 줄인다는 건 웬만한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공부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전국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 모두 그렇단 말입니다. 너무 늦었죠. 성적을 잡기에도 한 학기밖에 안 남았고 뭘 해도 늦은 것 같아요. 뭐 지금부터 하면 되지라는 말도 있는데 별로 그냥 늦은 것밖에
안 보여요, 저한테. 학교 다닐 때는 못했을 때가 6시간에서 7시간, 많이 하면은 12시간 정도 나와요. 근데 12시간 나오려면 잠을 2시간 미만으로 자거나 아예 안 자거나 밥을 한 끼 굶거나 이렇게 해야지 12시간 이상이 나와요. 쉬는 시간에도 화장실 안 가야 되고 수업 시간에도 잠깐 짬나면 공부하고 시간 재야 그렇게 나와요. 제발 안 졸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공부할 때 졸지만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4시간 반만 자도 멀쩡할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정말 완벽한 사람을 19살 때 뽑으려고 하는구나. 친구들이랑 되게 참 너무한다고 애들이랑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잔인하게까지 가르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이렇게까지 공부를 안 시켜도 자기 진로를 다 찾고 자기 꿈을 찾아가고 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 다 힘들게 해야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학교에서는 지금도 공부는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현실은 교과서와 다르다는 걸 아이들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어른이 되기도 전에 늦었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10대들. 하지만 이 아이들이 바라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이 보상받는 세상입니다.